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2024년 12월 찬 바람이 부는 병원 복도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수진 씨,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구겨진 진단서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였습니다. 비, 비, 비. 89세 어머니의 심전도 소리였어요.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어머니를 보며 수진 씨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그녀에게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거든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수진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89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던 평범한 가정에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4년 3월까지만 해도 박수진 씨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본사 영업기획팀 과장으로 20년째 근무하며 새벽 6시에 일어나 어머니께 아침을 챙겨드리고 오전 8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회사에 도착하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어요. 같은 팀 김민지 대리는 15년 전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수진 씨 밑에서 일을 배운 후배였습니다. 성격이 세심한 민지는 유독 수진 선배를 잘 챙겼고 수진 씨도 민지를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선배님, 오늘도 도시락 싸오셨네요.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응, 우리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해주셔. 89세인데도 정말 부지런하시지.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3월 둘째 주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평소 온화했던 수진 씨의 표정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민지는 선배가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화장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어지러우시다고요? 혈압약은 드셨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약해진 목소리에 수진 씨는 걱정이 늘어갔어요. 89세의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혼자 계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요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엄두를 낼 수 없었거든요. 수진 씨의 월급은 세후 280만 원. 여기서 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으로 70만 원, 전세집 관리비와 생활비로 150만 원이 나가니 저축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나마 20년 경력의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새로 부임한 이 부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회의 때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했어요. 특히 50대 여직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민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부장님이 나한테 좀 차갑지 않아? 선배님,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좀 피곤해 보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민지는 선배를 걱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랐어요. 4월에 들어서자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자주 깨시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진 씨는 몇 차례 조퇴를 해야 했거든요. 박 과장님, 요즘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부장이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다녀온 다음 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일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자가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팀 전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연차도 거의 쓰지 않았던 그녀였거든요. 민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가족을 돌보는 직원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 씨는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25살의 박수진 씨는 꿈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녀는 대기업에 취업해서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수진아, 넌 참 착하고 똑똑해. 분명 성공할 거야. 아버지는 항상 딸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지만 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 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라며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죠. 가족은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가 현재 다니는 유통업체에 입사한 것은 28세 때였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뛰어난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부모님은 그녀의 첫 월급 봉투를 받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15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시절엔 큰 액수였거든요. 수진 씨는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새 옷을 사드렸고 가족끼리 평생 처음으로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이렇게 성공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그 시절의 수진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야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했어요. 입사 5년 차에 수진 씨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김민지였어요.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민지는 수진 씨를 보며 나도 선배님처럼 능력 있는 여성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수진 씨는 후배를 정성껏 가르쳤고 둘 사이에는 진한 선후배 정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해. 분명 부장까지 될 거야. 상사들도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수진 씨는 입사 10년 만에 대리가 되었고 15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 관리자가 드문 시절이라 그녀는 후배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어머니의 울먹이는 전화를 받고 수진 씨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 말기로 진단받으셨고 3개월 후 세상을 떠나셨어요. 투병 과정에서 집안의 전 재산이 병원비로 나갔고 수진 씨는 혼자 남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때부터 수진 씨의 삶은 오직 어머니를 위한 삶이 되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며 거절했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내려놨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어머니 역시 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셨어요. 수진아, 네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든든해. 미안하면서도 고마워, 내 딸. 매주 일요일이면 둘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딸 자랑을 하시고 수진 씨는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비록 둘뿐이었지만 정말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엄마,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래, 엄마도 우리 수진이와 100살까지 살고 싶어?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작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드시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하지만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수진 씨에게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요즘 자꾸 어지러워. 그리고 손발이 저린 게 심해졌어. 엄마, 그럼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조퇴해서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새로 부임한 이 부장의 눈총이 부담스러웠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어머니 때문에 몇 번 조퇴를 했는데 부장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거든요. 박 과장, 또 조퇴 요청이네요? 관리자가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팀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개인사와 업무는 분리하셔야죠. 다른 직원들도 다 가정이 있는데 본인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민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업무에 소홀한 적 없던 선배를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수진 씨는 어머니 혼자 병원에 가시도록 할 수밖에 없었어요. 89세의 고령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어머니를 혼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수진 씨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이신가요? 박땡땡님께서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데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수진 씨는 회의 중이던 회의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부장의 차가운 시선과 동료들의 당황한 표정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가 본 것은 의식을 잃고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증입니다.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고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예요.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진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태를 봐서 판단해야겠지만 최소 3, 4주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도 지속적인 투석과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만 25만 원. 거기에 각종 검사비와 약가, 투석비까지 하면 하루에 35만 원은 좋게 나갈 것 같았어요. 혹시 보험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시면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거예요.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한 달 치료비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더 큰 문제는 회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머니 간병을 위해 병가를 내야 했는데 부장의 압박이 날로 심해졌거든요. 박 과장, 팀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빠지실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셔서 그럼 이참에 가족돌 보뮤직을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요? 회사로서도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하니까. 가족돌 보뮤직?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휴직을 하면 월급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머니 치료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부장님, 혹시 단축근무나 유연근무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박 과장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구조조정 시기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관리자를 계속 둘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은밀한 퇴사 압박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자신을 회사는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병원비 고지서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런 수진 씨를 지켜보던 민지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4월 말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에게 인사팀에서 호출이 온 것이었어요. 박수진 과장님, 인사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금요일 오후 수진 씨가 인사팀에 도착했을 때 인사팀장과 이 부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과장님.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과장님, 최근 한 달간의 근무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수진 씨는 손을 꽉 쥐었어요. 지각 7회, 조퇴 12회, 병가 5일. 이런 식으로는 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셔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다른 팀원들이 박 과장님 업무까지 떠안느라 매일 야근하고 있어요. 이 부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관리자급에서 이런 식으로 근무하시면 후배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팀 사기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수진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피해를 준 적 없이 성실히 일해온 자신을 이렇게 몰아세우다니.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요. 명예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근속이니 퇴직금도 상당할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가족을 돌보시는 게 우선 아닐까요? 팀장님, 그럼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인가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89세 고령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수진 씨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퇴직금은 일시불이지만 월급은 매달 들어오는 생명줄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지속적인 치료비를 생각하면 절대로 퇴직할 수 없었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상태가 안정되면 정상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하죠. 하지만 그때까지 근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시겠죠? 회의실을 나서며 수진 씨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복도 한편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선배,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 근데 솔직히 너무 자주 빠지긴 해. 우리가 다 커버해야 하니까. 그래도 20년 다닌 선배인데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이런 대화를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선배가 힘든 건 이해하지만 실제로 팀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수진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엄마 상태는 어떠세요?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런데 치료비가. 그거 정말 문제죠. 저희 다른 환자분들도 다 같은 고민이에요. 한 분은 결국 직장을 그만두셨다던데. 간병인의 말을 듣고 수진 씨는 깨달았어요. 이런 상황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분들이 많나요? 많죠. 특히 50대 여성분들. 부모님 간병하느라 회사에서 눈치 보다가 결국 그만두는 경우가 부쩍 늘었어요.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어머니 입원 후 한 달간 들어간 비용이 800만 원.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비상금까지 털어도
이제 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 씨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5월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지만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투석 한 번에 15만 원, 일주일에 45만 원씩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의사는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수진 씨를 지켜보던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5월 중순 민지가 수진 씨를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선배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지야, 미안해. 요즘 내가 팀에 너무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선배님. 오히려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민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용기를 냈어요. 선배님, 혹시 아세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50대 여성 직원들을 타겟으로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걸요. 뭐라고? 인사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가 있는데 살짝 귀띔해줬어요. 올해 구조조정 계획에 자연스러운 명예퇴직 유도 항목이 있대요. 특히 가족 간병 부담이 있는 50대 여성 관리자들을. 수진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회사가 체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니.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격리팀 이순옥 과장님도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비슷한 압박을 받고 계세요. 영업팀 박미경 과장님도 아버지 간병으로 한직으로 발령났고요. 민지는 지난 몇 주 동안 조사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줬어요. 회사가 고령 가족을 둔 50대 여성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났거든요. 선배님, 이건 명백한 부당 대우예요. 가족돌 보뮤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그걸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는 건 불법이에요. 정말? 네, 제가 노무사 상담까지 받아봤어요. 남녀 고용평등법과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래요. 수진 씨는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민지야, 고맙긴 한데 나 같은 사람이 대기업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그러다 정말 잘릴 수도 있잖아. 혼자가 아니에요, 선배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하면 돼요. 민지는 이미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놨다고 했어요. 며칠 후, 4명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아버지 간병 때문에 계속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가 치매인데 혼자 두기가 무서워서 박미경 과장 시어머니 간병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했더니 갑자기 한직으로 발령났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이순옥 과장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직접적으로 가족 간병 때문에 그만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온갖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왔던 거죠.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예요. 민지가 말했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간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부담을 오로지 여성들만 떠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 씨가 물었어요.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록들, 녹음, 이메일 등. 민지가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민단체요? 네, 직장맘 권익보호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전문적으로 다룬대요. 한 달 동안 4명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어요. 부장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이메일들을 모았으며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작년부터 비슷한 상황으로 퇴사한 50대 여성 직원이 벌써 8명이나 되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연령 및 성별 차별이에요. 시민단체 김소영 대표의 말이었어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차별 행위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진 씨는 용기를 얻었어요. 2024년 7월 수진 씨와 동료들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역 노동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가족 돌봄을 이유로 한 체계적 차별 및 퇴사 압박이라는 제목으로요. 증거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조사할 만한 사안입니다. 노동청 담당자의 반응이었어요. 민지가 3개월간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회사 내부 이메일, 부당한 면담 내용 녹음,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비슷한 상황으로 퇴사한 여성 직원들의 명단까지. 동시에 직장맘 권익보호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이런 사례가 요즘 급증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돌봄 문제는 이제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소영 대표의 설명이었어요. 센터에서는 법무팀을 연결해주고 언론에도 상황을 알렸어요. 그러자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회사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8월 회사 측에서 먼저 화해 의사를 밝혔어요. 언론 보도와 노동청 조사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저희도 직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측 대표 변호사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조정은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개별적인 관리 부족이라고만 인정했을 뿐 체계적인 차별은 부인했거든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수진 씨가 분노했어요. 괜찮아요, 선배님. 우리한테는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두 번째 조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어요. 내부 인사회의 녹취록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양심상 제공해 준 것이었어요. 50대 여성 관리자들의 가족 돌봄 부담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유도하자는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회사 측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원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드디어 공식 사과를 받아냈어요. 앞으로는 가족 돌봄휴직을 적극 지원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휴가를 별도로 신설하고 간병비 일부 지원 제도도 만들겠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6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싸움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께는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정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수진 씨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선배님이 먼저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2024년 12월 1년 전 그 절망적인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수진 씨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의 새로운 간병휴가 제도와 간병비 지원 덕분에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 3회 투석도 계속 받고 계시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수진아, 엄마 정말 고마워.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구나. 엄마,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요. 수진 씨는 이제 새로 도입된 유연근무제로 오전에는 어머니 투석에 동행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일하는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진 과장님,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새로 부임한 김 부장이 따뜻하게 물어봤어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부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거죠. 가족이 우선이고 회사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수진 씨는 자신이 사회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회사는 약속대로 가족 돌봄 지원센터를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간병휴가 확대, 유연근무제, 간병비 지원, 전문 상담사 배치까지 이 모든 것이 수진 씨와 동료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가족 친화기업 인증제를 강화했고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우리 회사도 간병휴가 제도가 생겼어요. 다른 회사 친구들로부터 이런 연락이 계속 왔어요. 6개월 후 수진 씨에게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에요. 저도 아버지 간병 문제로 퇴사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 씨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거든요. 수진 씨는 이제 직장맘 권익보호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상담을 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일할 권리와 동시에 가족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수진 씨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해요. 예전처럼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엄마, 우리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딸이 참 용감해졌어. 엄마도 딸이 자랑스러워. 엄마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거였나 봐요. 용기를 내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요. 수진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돌봄과 일을 양립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작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수진 씨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문제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야 했던 거라는 걸요.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 간병 때문에, 아이 돌봄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족 돌봄휴직, 간병휴가, 유연근무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권리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디면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엄마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일할 권리와 가족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 돌봄과 일의 양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수진 씨 같은 분들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